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프로크리에이트 브러쉬 채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색 방법에는 크게 초급, 중급, 고급으로 총 3가지 정도를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직접 채색 방법, 두 번째는 면을 채워 넣는 방식, 마지막은 레이어의 경계를 잡아서 칠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이 3가지 모든 방식들 자체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채색 방법들을 알고 필요에 따라 알맞게 사용하시면 그림 그리실 때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초급 레벨 1인 채색 방법, 직접 채색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 기능은 다른 걸 모른다면 전부 이렇게 직접 채색으로 칠해야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의외로 해당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그림을 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분명한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브러쉬 질감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색연필 브러쉬인데 색연필 느낌이 잘 나죠? 파스텔 브러쉬면 파스텔 느낌, 수채화 브러쉬면 수채화 느낌, 연필 브러쉬면 연필 느낌. 각각의 브러쉬들이 가진 질감이 그대로 표현되기 때문에 사실 저도 가장 많이 좋아하고 또 주로 쓰는 채색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중급 레벨 2 한 번에 면을 채워 넣는 방법입니다. 이 기능은 컬러 드롭이라고도 하는데요. 선을 면으로 만들고 그 닫힌 면 안에 색을 한 방에 채워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지난번 사진 위 그리기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선이 닫히지 않고 열려 있으면 색을 채워 넣을 때 바깥 영역까지 다 칠해지게 돼요. 여기 보시면 선이 열려 있잖아요. 이걸 닫아줘야지 컬러 드롭이 제대로 먹힙니다. 제가 그림 그릴 때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색을 찝어서 드래그해서 색을 가져온 다음에 그 상태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 색상 임계점도 잡아줄 수 있어요. 이거 하실 때는 확대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 생각에 분명히 컬러 드롭 쓰시다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컬러 드롭 쓰실 때 발생하는 오류 몇 가지들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브러쉬에 따라 컬러 드롭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브러쉬도 모노라인이나 스튜디오 펜 같은 경계가 분명한 브러쉬로 컬러 드롭을 쓰셔야 해요. 보여드릴게요. 먼저 모노라인부터 스튜디오 펜, 이렇게는 컬러 드롭이 잘 먹히죠. 지난 영상에서 만든 색연필 브러쉬 같은 경계가 모호한 브러쉬들은 적용이 안 돼요. 파스텔 브러쉬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으로는 브러쉬도 잘 골랐는데 이상하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왜 그럴까? 이럴 땐 내가 지금 어느 레이어에서 작업하는지를 확인해줘야 돼요. 반드시 내가 채워놓고자 한 레이어에서 컬러 드롭을 해줘야 해요. 여기 보시면 레이어 8이 아니라 네모 도형이 그려진 레이어 7번을 선택하고 컬러 드롭을 해주면 적용이 될 거예요. 마지막 고급 레벨 3 채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는 설명해드릴 기능이 많으니까 천천히 따라와주세요. 앞서 보신 부분에서 컬러 드롭이 작업한 레이어에서만 가능했잖아요. 이번에는 채색하고 싶은 레이어를 잡고 원하는 영역에만 컬러링할 수 있는 레퍼런스라는 기능을 소개해드릴게요. 채색할 밑그림 레이어를 한 번 더 클릭해서 옆에 나오는 옵션들 중에 레퍼런스라고 써져 있는 옵션을 눌러주면 레이어 이름 아래 작게 레퍼런스라고 들어가죠. 그러면 설정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새 레이어 하나를 열어서 그 위에 아까 배운 컬러 드롭 방식으로 색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새 레이어에다가 색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존 만들었던 밑그림 레이어를 분리해서 색상 레이어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컬러를 넣는 레이어를 새로 열어서 작업을 하면 나중에도 헷갈리지 않게 레이어 이름을 변경해서 작업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뒤에 나올 부분이기도 한데 나중에 색상만 따로 수정하고 싶으실 때도 이렇게 컬러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작업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또 레퍼런스를 걸어준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왼쪽 상단 툴에 있는 자동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시고 색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컬러 넣으실 때도 컬러 레이어를 선택해서 컬러 드롭으로 넣어주세요. 이거 어려우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해드릴게요. 밑그림 레이어에서 저희가 선택하고 싶은 영역을 자동 툴로 잡아주신 다음에 컬러를 고르시고 다시 컬러 레이어로 가셔서 컬러 드롭으로 색을 넣어주셔야 돼요. 레퍼런스를 걸어놨기 때문에 사실 그냥 색칠해도 그림 경계선 밖으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레퍼런스 기능이 막 색칠하기는 좋아요. 근데 이거 확대해서 보시면 화질이 깨진 것처럼 깔끔하게 컬러가 들어가 있지가 않죠. 선을 불규칙적으로 색이 먹어가지고 눈도 작아졌어요. 이럴 땐 방법이 있어요. 레이어의 순서를 바꿔주면 돼요. 밑그림 레이어보다 아래로 드래그해서 컬러 레이어를 옮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밑그림 선들이 선명히 보이죠? 우리가 컬러 레이어를 아래로 깔아줘도 돼요. 새 레이어를 만들고 아래로 깔아주기 기억해주세요. 다음은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인데요. 레퍼런스는 우리가 칠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잡았다면 클리핑 마스크는 내가 작업을 이 레이어에만 적용할 거야 하고 새 레이어를 잡아서 넣는 기능이에요. 어려우신가요? 설명해드릴게요. 클리핑 마스크 기능도 내가 잡고 싶은 레이어 위에 다시 새로 열고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왼쪽에 나오는 옵션 중에 클리핑 마스크라고 써져 있는 옵션을 눌러주면 돼요.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되면 이렇게 화살표가 아래로 생기죠. 이게 나는 이 레이어 안에만 작업을 할 거야 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레이어에 컬러링을 하면 이렇게 아래 레이어 안에만 채색이 돼요. 지금 보시면 밑그림에만 채색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모두 다 새 레이어를 열어서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도형을 넣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레이어 7에 레이어 9를 클리핑 마스크로 걸어볼게요. 그리고 다른 색으로 색을 입혀보면 이렇게 레이어 7 사각형 도형 안에만 쏙 하고 색이 들어가요. 이렇게 막 칠해도 절대 사각형 도형 경계선 바깥으로는 칠할 수 없는 게 기본 원리예요. 이제 선으로만 되어 있는 레이어 위에도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입혀볼게요. 이것도 선 위에만 색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클리핑 마스크는 사용해주시면 돼요. 이제 새 레이어를 따로 열지 않고 이 레이어만 잡아서 컬러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알파 채널 잠금 기능을 소개해드릴게요. 내가 작업하고 싶은 레이어의 썸네일을 클릭해서 왼쪽 옵션이 나오면 그중 알파 채널 잠금을 킬 수도 있고요. 알파를 키면 이렇게 레이어에 체크 무늬가 생기게 돼요. 아니면 두 손가락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밀어주면 자동으로 알파가 켜졌다 꺼졌다 조정할 수 있어요. 알파를 켜둔 상태에서 색칠을 하면 해당 레이어 영역 안에만 색이 들어와져요. 아까 클리핑 마스크랑 비슷하지만 알파는 새 레이어를 열어서 작업할 필요가 없다는 차이가 있어요. 프로크리에이트도 여러 레이어를 열어서 작업을 하다 보면 파일의 크기가 고용량이 되고 무거워질 수 있어서 레이어 개수를 줄여서 작업하실 때 알파 채널 잠금 기능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알파 채널 잠금은 컬러 레이어에서 컬러를 수정하실 때도 많이 쓰이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그림을 다 그렸는데 색이 마음에 안 들고 바꾸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알파 채널 잠금으로 잠궈놓고 원하는 부분에만 색을 변경해서 컬러 드롭 해주시면 돼요. 알파 채널 잠금으로 잠궈놓으면 이렇게 막 칠해도 그 외에 다른 영역에는 색이 들어가지 않아요. 마지막으론 마스크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지우개 기능과 비슷해요. 마찬가지로 레이어 옵션 중 마스크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마스크가 켜지면 레이어 마스크라는 이름의 흰색 레이어가 생겨요. 여기서는 블랙과 화이트 색상만 쓰실 수 있어요. 블랙으로 칠하면 지우개 기능처럼 내가 지우고 싶은 부분이 지워져요. 레이어를 아예 지울 수는 없고 잠시 숨기고 싶을 때 쓰는 기능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영상 마무리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초급, 중급, 고급 세 가지 방식이 있었죠. 초급에는 그냥 칠한다, 직접 채색 방법이 있었고요. 중급은 컬러 드롭이라는 기능을 배웠어요. 고급에서는 레퍼런스라는 기능,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써야 하는 기능이었죠. 다음, 알파 채널 잠금이라는 기능도 배웠어요. 이거는 기존 레이어에서만 작업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마스크까지 배웠죠. 이거는 가리고 숨기는 기능. 네, 좀 분리를 해볼게요. 알파 채널은 기존 레이어에만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배운 알파 채널 잠금으로 색깔을 변경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색상 변경해주시면 돼요. 그럼 또 뭐가 있었죠? 컬러 드롭도 기존 레이어에서만 적용을 해야 되는 기능이었죠? 컬러 드롭도 기존 레이어. 그럼 각각의 기능들의 장점과 단점은 뭐였을까요? 직접 채색은 장점, 브러쉬의 질감 표현이 자유롭다. 단점, 오래 걸린다. 노가다. 두 번째, 컬러 드롭은 장점, 편하다. 그리고 빨라요. 단점, 뭘까요? 레이어 분리가 안 된다. 이것도 하다 보면 되게 큰 단점이에요. 레이어 분리는 반드시 하시는 게 좋아요. 뭐 레퍼런스, 클리핑 마스크, 알파 채널 이런 것들은 장단점이 워낙 다양하고 많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응용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무가트 구독자분들에 대해서 제가 목표가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각자의 나만의 그림체를 갖게끔, 찾게끔 하고 싶은 목표인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양한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보자 라는 거였거든요. 프로크리에이트는 비싼 가격인 만큼 굉장히 다양한 브러쉬로 여러 가지의 작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어플인 것 같아요. 보통 그림 작가들 보면 본인들만의 뚜렷한 그림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주로 사용하는 재료가 되기도 하고 뭐 그림 기법이라던가 그림체를 갖기 마련인데 저 같은 경우도 주로 쓰는 브러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서 난 이런 따뜻한 그림이 좋아. 나는 좀 이런 깔끔한 그림이 좋아. 나에게 맞는 그림을 찾아서 그 그림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영상으로 다음 주는 수채화 브러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채화 그림 자유롭게 그려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